그 조용한 아이를 놀렸어. 그가 주짓수 챔피언인 줄 몰랐지. 김민수는 항상 완벽한 표적이었어. 겨우 15살에 160cm의 키와 마른 체격은 그를 서울 고등학교에서 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었지. 두꺼운 뿔테 안경과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 버릇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 학교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연약한 외모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어. 김민수는 브라질 주짓수 검은띠였고 전국 주니어 챔피언을 3년 연속으로 차지했지. 그의 가족은 서울에서 평양으로 이사 온 지 겨우 2달 전이었고 김민수는 부모님께 자신의 스포츠 업적을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했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는 말했지. 그의 아버지 무술사범은 마지못해 동의했어. 의사인 그의 어머니는 적어도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체육관에서 계속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서울고등학교는 넓은 중앙정원이 있는 3층짜리 웅장한 건물이었어. 좁은 복도, 시끄러운 매점, 층과 층 사이의 계단은 김민수에게 첫날부터 위험구역이 되었지. 그곳은 17살의 유급생인 박철수가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약자를 괴롭히는데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어. 그와 함께 항상 김영수와 최재석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추종자들이었지. 저기 오는 사람 좀 봐. 말 더듬는 서울 촌놈이네. 라고 박철수는 10월 어느 날 아침 김민수가 눈에 띄지 않고 수학 수업에 가려고 할 때 발표했어. 김민수는 시선을 내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너무 늦었어. 김영수가 정확한 순간에 다리를 뻗어 그의 책과 함께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지. 웃음소리가 곧바로 터져 나왔어.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김민수는 바닥에서 소지품을 주우면서 더듬거렸어. 제발. 최재석은 과장되게 흉내내면서 조롱했어. 들었어? 서울. 촌놈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 최악은 공개적인 모욕이 아니었어. 최악은 무관심이었지. 다른 학생들은 지나쳐갔고 일부는 불쌍하게 쳐다봤고 다른 일부는 공범자처럼 미소를 지었어. 김 선생님은 교실 문에서 그 사건을 받고 그냥 서둘러 수업이 곧 시작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 진정해 김민수. 가치가 없어.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숨을 쉬어. 그는 존엄하게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어. 다음 몇 주 동안 같은 패턴이 계속되었어.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김민수를 가장 좋아하는 오락거리로 삼았지. 그들은 그의 가방을 숨기고 매점에서 음식을 던지고 점점 더 창의적인 별명을 붙였어. 서울 멍청이, 안경잡이, 람보, 그의 외모에 대한 잔인한 반어법으로 김민수는 침묵을 지키고 참았어. 밤에는 동네 작은 체육관에서 훈련에 대한 좌절감을 풀었고 점점 더 강렬하고 정확해졌지. 그의 사범인 박 선생님은 그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어. 중요한 싸움이라도 있는 것처럼 훈련하고 있군, 젊은이. 그는 특히 강렬한 세션 후에 어느 날 밤 말했어. 그냥 몸매를 유지하고 싶을 뿐이에요. 김민수는 시선을 피하면서 대답했어. 주짓수는 싸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목적이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끝내는 것이 목적이지. 박 선생님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에게 상기시켰어. 학교에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어.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순간은 쉬는 시간이었지. 매점은 김민수가 구석진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전장이 되었어. 그곳에서 그는 어느 날 예고 없이 그의 앞에 앉은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소녀 이수현을 만났어. 여기 앉아도 될까요? 매점의 나머지는 멍청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어. 이수현은 달랐어. 그녀는 김민수가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 것도 그가 박철수의 가장 좋아하는 표적인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 사실 그녀는 그 갱단에 맞서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지나가면서 던지는 신랄한 말뿐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대우받게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녀는 어느 날 감자칩 한 봉지를 나누면서 말했어. 우리 오빠는 괴롭히는 사람들은 속으로 겁쟁이라고 하더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김민수는 대답했어. 그냥 조용히 학기를 마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박철수는 누군가가 그에게 맞서기 전까지는 지치지 않을 거야. 김민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님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무술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항상 가르쳐주신 아버지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분기점은 11월에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왔어. 김민수는 체육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체육관에서 나오다가 탈의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을 만났어. 저기 누가 있나? 외로운 서울 촌놈이네.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어. 오늘은 평소보다 더 한심해 보이네. 김민수는 지나치려고 했지만 최재석이 그를 사물함에 밀었어. 그 충격은 텅 빈 탈의실에 울려 퍼졌지. 말하고 있잖아, 말더듬아. 김영수는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으르렁거렸어.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김민수는 익숙한 목구멍의 매듭을 느끼면서 중얼거렸어.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박철수는 째지는 목소리로 반복했어. 네, 문제가 뭔지 알아, 서울 촌놈아? 넌 약해. 그리고 약자는 강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야. 다음에 일어난 일은 빨랐어. 박철수는 김민수의 가방을 움켜쥐고 샤워실의 젖은 바닥에 쏟았어. 그의 책, 그의 전화, 모든 것이 젖었지. 김민수 안에 무언가가, 그의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충격으로 깨지는 것을 보면서 부서졌어. 이제 충분해. 그날 밤 김민수는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 그의 아버지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눈에서 그가 결코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보았어. 자부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 아들아, 나는 이런 순간을 위해 너에게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마침내 말했어. 하지만 겸손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맞서기로 결정했다면 명예롭게 해라. 그의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어. 김민수, 우리는 네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요, 엄마. 김민수는 새로운 결심으로 대답했어.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다음 날 김민수에게서 무언가가 변했어. 가장 주의 깊은 학생들은 그가 다르게 걷고 등이 더 곧고 시선이 고정되고 평소처럼 발을 질질 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이수현은 점심시간에 그것을 처음으로 언급했지. 오늘 너에게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 그녀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살펴보면서 말했어. 머리를 잘랐어? 김민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 결정을 내렸다고 해두죠. 문학 선생님인 김 선생님도 김민수가 돈키호테의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읽을 때 변화를 알아차렸어. 그는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지. 그러나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어. 마지막 시간 동안 복도가 집으로 향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동안 그들은 다시 공격했어. 어이 서울 촌놈. 박철수는 그를 벽에 밀면서 불렀어. 오늘은 꽤 용감해 보이네. 비타민이라도 먹었어? 이번에는 김민수가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 그의 눈은 박철수의 눈에 강렬하게 박혀서 잠시 동안 괴롭히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지. 제 이름은 김민수예요. 그는 말을 더듬지 않고 말했어. 그리고 저를 지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들. 수없다는 듯한 침묵이 복도에 퍼졌어. 지나가던 학생들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멈춰섰지. 박철수는 놀라움에서 가장 먼저 회복했어.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 어머, 말더듬이가 목소리를 찾았네. 그리고 우리가 널 지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뭘 할 건데? 김민수? 그는 경멸적으로 그의 이름을 발음했어. 아무것도. 김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 왜냐하면 네가 똑똑하다면 혼자 물러설 테니까. 구경꾼들의 초조한 웃음은 박철수를 격분시켰어.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는 김민수의 셔츠 깃을 잡고 벽에 들어 올렸어. 넌 죽었어. 한국놈아. 그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어.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유려한 움직임으로 김민수는 몸을 돌려 쓸어버리는 기술로 박철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마른 타격으로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어.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김민수는 그의 공격자의 가슴 위에 앉아 완벽하게 실행된 팔꿈치 관절기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지. 복도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어. 최재석과 김영수는 그 장면을 마비된 채 바라보았고 그들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그들의 무적의 리더가 몇 달 동안 괴롭혔던 아이에게 몇 초 만에 제압당했지. 놔줘, 개자식아. 박철수는 성공하지 못한 채 풀려고 애쓰면서 으르렁거렸어. 지금 당장 내 어깨를 탈골시킬 수도 있어. 김민수는 오싹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어. 하지만 나는 너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내버려 두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알겠어? 수치심과 노력으로 얼굴이 붉어진 박철수는 약간 고개를 끄덕였어. 김민수는 압력을 풀고 뛰어올라 몇 걸음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 김영수와 최재석은 박철수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고 그는 아픈 팔을 문질렀어. 그의 눈에 있는 분노는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냈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한국놈아. 그는 김민수를 향해 나아가면서 뱉었어.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학생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김민수 옆에 섰어. 이제 그만해, 박철수. 그 소녀는 마지막 학년 학생인 김지훈이라고 불렀어. 또
다른 학생이 합류했고 또 다른 학생이 합류했어. 순식간에 김민수는 박철수의 공포 통치에 지쳐 마침내 그에게 맞설 용기를 찾은 동료 그룹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박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평가했어. 권력의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지.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그는 돌아서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중얼거렸어. 복도는 흥분된 웅성거림으로 터져 나왔어. 일부 학생들은 김민수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리고 질문을 퍼부었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검은 띠야. 그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이수연은 군중을 해치고 그에게 다가갔어.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 하지만 네가 비밀 닌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김민수는 얼굴을 붉혔어. 저는 닌자가 아니에요. 그냥 브라질 주짓수를 알아요. 그리고 꽤 잘해요. 꽤 잘해. 방금 학교의 공포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잖아. 그녀는 외쳤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했어? 평범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저를 주짓수 소년으로만 알았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 소식은 학교의 산불처럼 퍼졌어. 하루가 끝날 무렵 모두가 수줍음이 많은 한국 학생이 실제로 박철수를 제자리에 놓은 무술 챔피언이라는 것을 알았어. 소문은 종종 그렇듯이 모든 세부 사항을 과장했어. 일부는 김민수가 한 번의 터치로 박철수를 기절시켰다고 말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혼자서 3명의 깡패를 서사시적인 싸움에서 물리쳤다고 말했지. 현실은 더 간단했지만 똑같이 강력했어. 학교의 역학이 영원히 바뀌었지. 다음 날 아침은 김민수에게 초현실적이었어. 복도를 걸어가면서 학생들은 그에게 인사를 했고, 일부는 감탄으로, 다른 일부는 단순한 존경심으로 인사를 했어. 그 사건을 알게 된 선생님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의심과 묵시적인 승인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 매점에서 이수연은 김민수가 다가왔을 때 그와 함께 앉고 싶어하는 학생들로 가득 찬 테이블에 자리를 마련해 놓았어. 내 팬클럽이야. 그녀는 김민수가 다가왔을 때 농담을 던졌고 분명히 관심에 압도당했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편하게 중얼거렸어. 알아, 이수연은 대답했어. 그래서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흔적도 없었고 그 주 내내 그랬어. 마침내 다음 주 월요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시선을 내리고 방향을 바꾼 사람은 박철수였어. 김민수는 만족감과 슬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 그는 누구를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끝내려고 했을 뿐이었지. 김민수의 능력을 알게 된 체육 선생님은 그에게 선택적인 자기 방어 워크숍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어. 부모님과 상의한 후 김민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지. 조건이 있어요. 그는 선생님께 말했어. 모두에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도 오고 싶다면요. 그의 첫 번째 워크숍은 2주 후 체육관에서 열렸어. 놀랍게도 거의 5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 이수연과 더 놀랍게도 김영수가 그룹 뒤쪽에 머물렀고 분명히 불편했지만 거기에 있기로 결심했지. 주짓수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김민수는 타다미 밖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감으로 시작했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 동안 그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보여주었어. 그는 가장 회의적인 학생들조차도 점차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임의 정확성과 우아함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지. 세션이 끝날 무렵 모두가 소지품을 챙기는 동안 김영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어. 저기, 우리가 너에게 한 짓. 그는 계속하는 방법을 몰라 시작했어. 박철수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설득했지만 하지만 옳지 않았어. 김민수는 그의 말에서 진실성을 평가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왜 오늘 왔어? 그는 호기심에 물었어. 김영수는 어깨를 으쓱했어. 왜냐하면 네가 이걸 잘하니까. 그리고 깡패가 되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냥 나를 멍청이로 만들었을 뿐이지. 김민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 다음 워크숍은 목요일이야. 여기 있을게. 김영수는 약속했어. 서울고등학교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 괴롭힘 사건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방관했던 학생들은 이제 불의를 보면 개입했어. 김민수를 포함하여 각자가 더 진실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학생, 운동선수, 친구,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이. 박철수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 있는 증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어. 김민수는 결국 그도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의심했지.
어느 날 오후 동네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동안 그의 사범인 박 선생님은 그를 주에 깊게 지켜봤어. 변했군 젊은이. 그는 논평했어. 제 기술에서요? 김민수는 이마에서 땀을 닦으면서 물었어. 모든 것에서 더 완전해 보이는군. 김민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 그는 학교에 도착한 날 지적당할까봐 겁에 질려 어울리고 싶어 안달했던 것을 생각했어. 그는 모욕, 억눌린 분노, 충분하다고 결정한 정확한 순간을 생각했어. 그는 그가 방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수현의 얼굴, 사과했을 때 김영수의 표정, 매주 그의 워크숍에 참석하여 신체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을 생각했어.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김민수는 생각했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숨기려고 노력해. 그러나 진정한 힘은 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는 데 있어. 다음 날 학교로 걸어가면서 그는 박철수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잃어버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어.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어. 적대감은 없었고 조용한 인식이 있었을 뿐이었지. 김민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제스처로 살짝 고개를 숙였어. 박철수는 잠시 망설인 후 같은 제스처로 응답했지. 그들은 친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결코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새로운 존경심이 있었고 둘 다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김민수는 얼굴에 햇살을 느끼고 어깨에 익숙한 훈련 가방의 무게를 느끼면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었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지. 학교 문에서 이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또 다른 날을 맞을 준비가 됐어, 챔피언. 그녀는 물었어. 그 어느 때보다 더요. 김민수는 그의 목소리에서 말을 더듬는 기색 없이 대답했어.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동안 그는 진정한 승리가 그날 복돼서 박철수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찾은 것이었지.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모든 투사가 결국 배우는 비밀이기 때문이야. 가장 중요한 전투는